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경험이 빛나는 여러분의 공간, 은빛 수다방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음식이 곧 보약이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 정성껏 차려 먹으며 건강을 지키려 애쓰곤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건강을 위해 차린 그 식탁 위에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설마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충격과 함께 아차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함께 먹어왔던 음식들 중에 서로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최악의 조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속에 돌을 만들고 장을 뒤틀리게 하며 혈당을 위험하게 치솟게 하고 심각한 복통 증상까지 유발하는 그야말로 음식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은비수다방에서는 바로 그 위험한 음식 조합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생생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떠올리며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파수꾼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무지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몸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최악의 조합은 한국인의 밥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올라오는 시금치와 두부, 그리고 멸치 볶음입니다.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 밑반찬으로 짭짤한 멸치볶음을 곁들여 먹는 식단. 정말 건강해 보이죠?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의 향연 같지만 바로 그 칼슘 때문에 이 식단은 우리 몸속에 고통스러운 돌멩이를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칼슘을 만나면 자석처럼 달라붙어 서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주 끈끈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와 멸치의 풍부한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와 시금치의 이 성분과 만나게 되면 물에 전혀 녹지 않는 작고 뾰족한 결정체, 즉 돌멩이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좋은 자재들을 가져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이 돌멩이들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콩팥이나 방광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 요로결석입니다. 허리를 끊어내는 듯한 혹은 칼로 에는 듯한 극심한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68의 박영철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이 많은 식단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고 밑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을 빼놓지 않으셨죠. 그야말로 결석이 만들어지기 딱 좋은 완벽한 조합의 식사를 매일 하신 겁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옆구리 통증에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고 신장에 여러 개의 작은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결석 제거 시술 후에도 재발의 공포 때문에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식단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분리와 제거에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문제의 성분을 물로 빼낸 뒤 요리하시고 데친 후에는 찬물에 한번 헹궈 남아있는 성분을 최대한 씻어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나
멸치볶음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는 가급적 같은 끼니에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식의 배신,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은빛수다방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아침 식사로 흔히 드시는 빵과 오렌지 주스입니다. 바쁜 아침, 간편하게 토스트 한 조각에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요. 이 간편한 식사가 사실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빵의 주성분인 탄수화물과 오렌지 주스의 산성이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빵을 입에 넣고 씹으면 침 속에 있는 프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화의 첫 단계이죠. 그런데 이때 산성이 강한 오렌지 주스를 함께 마시면 주스의 산이 프티알린 효소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마치 열심히 일하려는 일꾼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그대로 위로 내려가게 되고 위는 이 부담스러운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산을 분비하며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심할 경우 위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흰빵은 그 자체로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이른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오렌지 주스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의 혈당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식후의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몰고 오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빵을 드실 때는 주스보다는 따뜻한 우유나 물을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의외의 독이 되는 조합은 바로 가을철 별미인 새우와 감의 만남입니다. 특히 탱글탱글한 식감의 새우와 달콤한 감을 함께 먹는 것은 심각한 복통과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핵심은 감, 특히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나는 감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 성분입니다. 탄닌은 우리 입안을 떨고 텁텁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성분인데요. 이 녀석은 단백질을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부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우나 조개 같은 해산물은 모두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면 소화가 거의 불가능한 단단한 응고물로 변해버립니다. 이 응고물은 위액으로도 잘 분해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기관 전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한 경우 복통, 구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새우와 감이 만났을 때의 위험성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올 정도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사시는 73세 이순덕 할머니께서는 추석 명절에 있었던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새우 소금구이를 해먹고 난 뒤 후식으로 마당 감나무에서 딴 햇감을 디저트로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학생 손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급성 위경련과 장염 증세였는데
의사는 혹시 새우와 감을 같이 먹지 않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옛날 어른들이 새우 먹고 감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하고 넘겼던 게 이렇게 큰일이 날 줄은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우나 조개 같은 해산물을 드셨을 때는 최소 4~5시간이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떫은 맛이 완전히 가신 잘 익은 홍시나 단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기름진 음식과 단맛이 강한 과일의 만남, 대표적으로 장어나 삼겹살과 복숭아입니다. 기력 보충을 위해 장어구이나 삼겹살을 푸짐하게 먹고 난 뒤 입가심으로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를 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조합은 장을 뒤틀리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어나 삼겹살의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위와 장은 힘겹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복숭아의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오면 위벽을 자극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급격하게 촉진합니다. 아직 소화가 채 끝나지 않은 다량의 지방이 복숭아의 유기산 때문에 급해진 장을 따라 미처 분해되지도 못한 채 빠르게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몸은 이 소화되지 않은 지방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려 하기 때문에 격렬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최악의 궁합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당근, 무와 오이의 조합입니다. 특히 생채나 샐러드 혹은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채소 스틱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삭하고 신선한 이 조합이 사실은 우리가 애써 섭취한 비타민을 모조리 파괴해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당근과 무에 들어있는 한 효소 때문입니다. 효소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비타민C 파괴 전문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일꾼은 오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를 보기만 하면 즉시 달려가서 사정없이 망가뜨려 버리는 아주 짓궂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성껏 비타민C라는 영양소의 집을 지으면 당근과 무 속의 일꾼이 와서 그 집을 계속 부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타민C를 섭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만 먹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른의 강영희 어르신은 피부 건강과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당근, 오이, 물을 길게 썰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소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역 보건소 영양상담을 통해 이 채소들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강 어르신은 몸에 좋으라고 한 일이 오히려 헛수고였다니 너무 허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당근과 무 속의 비타민C 파괴 일꾼은 산성 환경, 즉 신맛에 아주 약합니다. 따라서 이 채소들을 함께 무치거나 샐러드로 드실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식초가 파괴 일꾼의 활동을 멈추게 해서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최악의 궁합은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의 대명사, 와인과 고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나 갈비찜 같은 붉은 고기 요리에 레드 와인을 곁들이는 것을 최고의 만찬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와인의 떫은 맛이 고기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어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탄닌은 강력한 자석이고 고기의 단백질은 쇠붙이와 같습니다. 이 둘이 우리 위 속에서 만나면 서로 너무나도 세게 착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한 덩어리는 원래의 단백질과는 전혀 다른 소화하기 매우 어려운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오는 위산이나 소화효소들은 이 단단한 탄닌 단백질 덩어리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병사처럼 소화효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은 고기의 좋은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닌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고기의 풍부한 철분과도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시니어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의 흡수를 탄닌이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와인과 붉은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비싼 소고기를 챙겨 드셨는데 분위기 낸다고 마신 와인 한 잔 때문에 정작 중요한 철분은 흡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의 서동현 어르신은 자타공인 미식가셨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면 아내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에 레드 와인을 곁들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늘 어지럽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철분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와인과 철분의 관계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에 와인 습관을 잠시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와인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기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 어르신은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위험한 음식 조합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먹지 않느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은빛 수다방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와 두부 혹은 멸치볶음은 몸속에 돌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후 드셔야 합니다. 둘째, 빵과 오렌지 주스는 소화를 방해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므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우나 조개 같은 해산물과 감의 탄닌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삼겹살, 장어 같은 기름진 음식과 복숭아는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당근과 무, 그리고 오이의 조합은 식초로 비타민C 파괴 요소를 제거하세요. 마지막으로 와인과 붉은 육류의 조합은 소화기와 간에 큰 부담을 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음식들을 한두 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즉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되고 누적될 때 우리 몸은 분명히 위험 신호를 보내오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은비수다방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음식들 간의 위험한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이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잘못된 만남을 통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꼭 실천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은빛수다방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